이 원숭이 아부가 굉장히 좀 역할이 크잖아요. 거의 뭐 이렇게 공범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절도죄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부도 같이 처벌이 됐을까요? 일단 그 영화 첫 장면을 보시면 2인조 소매치기가 알라딘에게 접근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한 명이 알라딘의 정신을 빼놓는 틈을 타서 이제 한 명이 또 뭔가를 훔치려고 하죠. 네. 아부가 그 접근해온 소매치기의 목걸이를 몰래 빼돌렸고요.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부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형법은 자연인만 처벌을 합니다. 그래서 동물이나 처벌을 안 해요. 사실 뭐 자동차 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렇죠. 뭐 자동차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요. 내가 키우고 있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개를 처벌하지도 않습니다. 물론 심한 경우에는 뭐 네. 개를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네. 적어도 개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부도 동물이라서 실제로 또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법은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부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. 아니 근데 그렇지만 아부에게 주인이 있잖아요. 알라딘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목걸이 훔칠 때 보면 2인 1조로 뭐 착착착착 손발 맞아가지고 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아부 손에 들려있을 뿐이지 함께 훔친 것 같은데 이 주인인 알라딘도 절도죄 처벌이 안 될까요? 일단 알라딘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건 맞아요. 하지만 직접 훔치지는 않았거든요. 뭐 알라딘이 몰랐을 수도 있고 사실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네. 알라딘이 적어도 알긴 알았다라는 점은 비춰지지만 직접적으로 훔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라딘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니 아부가 훔쳐왔어요. 근데 알라딘과의 그 거처에 가져왔잖아요. 결국 그거는 알라딘의 소유가 될 텐데 그런데도 알라딘이 처벌을 안 받는다?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. 아마 알라딘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왜 알라딘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보면 아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도를 전문으로 하는 원숭이가 됐잖아요. 보통 네.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바나나보다 이 반짝이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. 네. 그거는 아마도 알라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. 뭐 반짝이는 거 있으면 뭐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부가 절도 원숭이가 된 건데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 아부는 알라딘의 수족과 같다 내지는 알라딘이 이용하는 도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알라딘이 사실 시키는 대로 아부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네. 훔쳐라 그러면 훔치고 심지어는 훔쳐라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훔쳐야 될 상황이라면 또 훔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딘은 아부라는 동물이긴 하지만 아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절도죄를 저지른 이 절도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도구를 이용한 절도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그때 도구를 이용하면 특수절도죄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예, 특수절도죄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 네. 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한 사람 또는 흉기를 휴대해서 절도를 한 사람 또는 2명 이상이 네. 절도를 한 사람 그렇죠. 이 경우에 이제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요. 좀 전에 말씀드린 흉기를 이용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에 흉기라는 것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이런 네. 것들을 사실 흉기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도끼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맥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성립하는데 그런데 아부는 동물이잖아요. 그리고 아부를 흉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흉기라는 것 자체는 태생적으로 흉기여야 됩니다. 누가 봐도 흉기인 칼이나 도끼. 그렇죠. 딱 봐도 예. 총 뭐. 그게 아니면 이제 흉기가 아니면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.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용법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이 또 가능한 거예요. 뭐 방망이, 골프채. 맞습니다. 예, 뭐 이런. 벽돌, 뭐 그 골프채도 마찬가지죠. 골프채도 사실은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채를 들고 다른 사람을 그쵸. 상해를 하려면 얼마든지 상해의 도구로 사용이 네네. 가능합니다. 네. 이랬을 때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. 아부도 잘 보면 흉기는 아닌데 아부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면 사람한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네. 물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부는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절도를 했을 때 특수절도죄가 되냐를 보면 안 됩니다.
법문에 흉기만이라고 돼 있거든요. 아하. 예, 그래서 흉기를 사용해서 절도를 해야만 특수절도가 되기 때문에 아부는 흉기는 아니고 위험한 물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. 일반 절도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. 사실 이게 특수 붙은 걸 우리가 많이 들어요. 상해, 특수상해, 절도, 특수절도. 근데 이제 오늘 절도와 특수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흉기를 사용하거나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거나 2명 이상 뭐 이럴 때 특수절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특수절도와 절도는 이렇게 법에서 꼭 나눠야 하는 건지 그냥 특수절도라고 하면 절도죄보다 조금 더 세게 처벌되는 뭐 그 정도 차이인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. 설명 부탁드릴게요. 이게 일단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해서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하는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행위의 태양 자체가 절도 같은 경우는 내가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을 때 그때도 적용되는 게 절도죄입니다. 그렇죠. 반면에 특수절도라는 거는 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흉기를 휴대해서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2명 이상이 협박 이런 거를 통해서 절도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을 일부러 좀 세게 놓는 거고요.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. 그러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. 네. 이 기소유예라는 거는 검사가 한번 봐줄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. 엄청나게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기소유예를 내릴 수도 있는데 네. 반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와, 예, 큰 그만큼 차이네요. 굉장히 셉니다. 뭐 운이 좋아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1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개전의 정이 높고 네. 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러면은 이제 장량감경을 해서 사실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한데 특수절도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서 많이 받아봤자 그러니까 좋게 받아봤자 집행유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벌금형은 없다. 없죠.